트레이너. 안녕하세요, 버스킹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마어마한 바이크를 타고 과연 이게 오토 캠핑이 될까 싶었는데 어떻게 지금 출발은 했어요. 일본에서는 사실 그 레플리카로 오토 캠핑 하는 걸 꽤 봤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레플리카로 오토 캠핑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더라고요. 또 궁금하면 해봐야 되니까 제가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광주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번 열심히 천천히 빠져나가 보고 또 이어서 좀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캠핑의 시작은 스레빠. 대충 피칭이 끝났으니까 짐을 넣어놓고 장을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 시원해.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세준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굉장히 생뚱맞은 바이크를 타고 모토캠핑을 나와봤는데, 일본에서 그 모토캠핑으로 투어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특징적인 게 스포츠 바이크로 모토캠핑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레플리카나 뭐 슈퍼스포츠 바이크 이런 걸로 모토캠핑 하는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기획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메리칸 크루저로도 모토캠핑을 해봤고, 클래식 바이크 뭐 당연히 해봤고, 뭐 어드벤처 뭐 스쿠터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언더본으로도 모토캠핑을 해봤고, 장르별로 모토캠핑을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레플리카로만 모토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저도 뭐 나름 우리나라에서 모토캠핑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 유튜버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이런저런 경험이 많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조차도 레플리카로는 모토캠핑을 안 해봤단 말이죠. 아,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레플리카로 모토캠핑 인구가 없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영상이 좀 출발을 했어요. 실제로 모토캠핑을 CF모토의 450SR로 해보니까 아주 쾌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나름의 맛이 있더라고요. 이런 레플리카나 슈퍼스포츠 바이크도 충분히 모토캠핑이 되고, 모토캠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레플리카로 모토캠핑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가 레플리카인데 모토캠핑도 해보고 싶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이거 참고해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그 레플리카 바이크는 캐노피나 이 리어 시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인승차예요. 2인승차. 여기에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뒷차대가 여기 팬덤 시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캐노피를 열어서, 이렇게 캐노피를 열어서 지금 여기 차대 보이시죠? 차대는 굉장히 이제 튼튼하죠. 이게 사람의 체중을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차대나 텐덤 스텝, 이렇게 사람의 체중이 실리는 부위, 이런 카울이나 이런 거에다 묶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관통되고 여기 묶기 좋게 생겼다고 해서 이런 거 묶으시면 큰일 나요. 이거 뭐 비싼 건 아니고 그냥 알리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런 웨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에 고리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거는 이 차대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게끔 시트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걸 사용해서 짐을 묶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랑 여기 텐덤 스텝에 여기 홀, 여기도 체중이 실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튼튼한 부위를 사용해서, 제가 오늘 사용한 더플백이 40리터인데 그 정도면은 지금 계절에서는 충분히 모토캠핑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레플리카 가지고 계신 분도 충분히 모토캠핑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레플리카로 모토캠핑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조금 고민을 했어요. 모토캠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아마 텐트랑 침낭일 건데, 텐트도 이런 메쉬 비중이 많은 그런 경량 텐트, 그리고 침낭도 뭐 충전량이 많지 않은 침낭으로도 충분히 지금 계절은 일이 바지니까, 만약에 내가 레플리카로 모토캠핑을 하면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 이번 제 세팅의 가장 주안점은 가볍고 부피가 작은 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해먹을 사용했고요. 저 해먹은 부피가 접으면 요 정도? 해먹이랑 타프가 세트인데 니모의 테트라포드라는 제품이에요. 일단 해먹은 폴이 안 들어가잖아요. 폴이. 그래서 이제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여름 침낭은 무조건 솜침낭, 그러니까 합성 충전재로 된 솜침낭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충전량이 많아질 때 구스다운은 장점이 생겨요. 충전량이 많아도 확 줄일 수가 있거든. 그 필파워가 높기 때문에. 그 합성 충전재 침낭은 패킹하는 성능이 아쉬운 거죠. 근데 이제 충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구스다운으로 만들었던, 그 합성 충전재로 만들었던, 접으면 비슷해요. 그리고 더울 때는 땀을 흘리게 될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낭이 오염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구스다운 침낭 같은 경우는 세탁이 조금 용이하지가 않다. 이런 합성 충전재 침낭은 막 빨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세탁기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훨씬 관리가 편하고 사용도 편하다. 여름 침낭은 무조건 합성 충전재, 뭐 싸게 사면 한 2만원, 3만원대에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매트, 평상시에는 제가 발포 매트리스를 많이 써요. 서머레스트의 지라이트 솔이라는 그 발포 매트리스를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오늘 사용한 거는 같은 그 서머레스트라는 브랜드의 엑스라이트라는 가장 초경량, 그리고 초경량이면서도 거기서 머미형으로 된 사각형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부피를 줄인 그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데서 짐을 획기적으로 줄였더니 다른 데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요런 뭐 이런 집기들도 좀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딱히 너무 이렇게
난민스럽지 않지 않나?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제 기준으로 나름 좀 쾌적한 캠핑이 된 것 같아요. 뭐 레플리카로 이렇게 패킹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계절은 충분히 일이 봐집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50cc로 모터 캠핑 해봤을 적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편한데 이게 그 리틀 커브보다는 이게 훨씬 편해. 일단 제가 봤을 때 디자인 자체는 지금 현재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 레플리카들 이런 것 중에서는 약간 화려하긴 한데 그래도 요게 가장 이쁜 그리고 본격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KTM RC390이랑 이것 정도가 유사 레플리카 말고 본격 레플리카에 가까운 그런 세팅이고 포지션이에요. KTM이 조금 더 본격적인 것 같고 요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하체도 뭐 적당히 그 스텝이 높고 뒤로 빠져 있고 근데 이제 상체는 핸들바가 탑브릿지 딱 그 라인에 있어요. 세퍼레이트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약간 올려놨어. 상체는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멀거나 너무 낮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모터 캠핑으로 쓸 때도 그나마 쓸만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본격 레플리카여가지고 막 이렇게 좀 더 많이 수그려지고 이러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은 이 정도 기울기로 돌아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느낌적인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덜 기울어도 같은 속도로 그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어요. 조금 더 이거를 재밌게 타려면 거기서 이제 더 과감하게 뱅킹을 시도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저께까지 뭐 스포츠 라이딩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코너를 이렇게 쉽게 처리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코너의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저께 이제 조금 쭉 뻗은 직발에서 제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속도 제 키가 170 좀 넘는데 제 키보다 많이 말고 적당히 인내심이 좀 있으면 200도 마크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최고 속도 상당한 수준이다. 자동차 기준으로 2000cc면 4기통 이게 좀 표준이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기통당 한 250cc 정도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 기통당 배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50 SR 같은 경우는 거의 250cc에 근접하죠. 모든 거에서 딱히 모난 데가 없을 때 육각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딱 육각형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청 막 빠따가 세가지고 막 강력한 엔진도 아니었고 그런다고 막 처지는 엔진도 아니었고 근데 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토크 위주의 감각이 아니고 회전수를 끌어올리면서 타는 그런 마력 위주의 감각이어가지고 상당히 그 엔진의 회전 질감이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이 450 엔진을 사용한 어드벤처 바이크 450MT 그거를 올해 초에 필리핀에서 타보고 왔잖아요. 어드벤처 바이크는 엔진 말고도 그 느낄 것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좀 더 엔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게 브레이크가 브렘보의 M40가 순정으로 꽂혀져 있는데 절대 제동력도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의 터치감이 진짜 좋아요. 컨트롤이 편하면서 제동력까지 충분히 나오는 바이크의 어떤 완성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큰 틀은 웬만한 브랜드들이 요즘은 안 놓쳐요. 근데 작은 걸 놓치죠. 특히 이렇게 이제 중국 브랜드나 뭐 인도 브랜드나 모터사이클로 생각하는 선진국 이제 이외의 신흥 시장들에서 생산된 바이크들은 이제 굉장히 작은 거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캐노피 하나 분리하는 거에서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감성 품질이거든요. 이게 뭐 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 그 감성 품질을 사실 중국 브랜드들이 많이 놓쳤었는데 이거 좀 놀랬습니다.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타보고 깔 수는 있는데 타보면 절대 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다 CF 모터가 그럼 난 주식을 살 것 같아. CF 모터 자체는 지금 스쿠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용 빼고 레저 시장으로 봤을 때 제가 감이 다는컨대 짧으면 3년 길면 5년 안에 빅5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가격은 원래 잘하던 분야였으니까 많이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 성능이랑 디자인이었어요. 지금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뭘 시작했냐면은 자기네 브랜드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냐면 이런 스포츠 바이크들은 시합, 레이스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적도 내고 있고요. 뭐 어드벤처 쪽은 보면은 벌써 CF 모터도 마찬가지인데 바이크는 아니고 쿼드이긴 해요. ATV 같은 거. 근데 다카르에 나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카르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코브라는 중국 브랜드도 이미 그 모터사이클로 다카르에 출전을 하고 있고 이게 현재 다카르를 국산 바이크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한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우리나라는 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좀 부럽긴 하죠. 내년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국 브랜드의 바이크들이 좀 레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확산이 되는 그거가 내년이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걸 타보면서 약간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뭐 이거는 저 개인의 예상이니까. 근데 요런 예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요런 예상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 보시고 또 내년 시장을 관전해 보는 것도 또 재밌잖아요. 뭐 이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채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런 CF 모토나 이렇게 중국 브랜드도 이야기하지만 뭐 로얄 엔필드, 인도 브랜드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 바로 직전 영상은 스즈키, 일본 브랜드 영상이었죠. 혼다, 뭐 KTM, 뭐 BMW도 언급 안 하는 브랜드가 사실 없을 정도거든요. 아마 기자 출신이 아닌 그냥 저 같은 민간인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승을 진행하고 있는 편인데, 그 일본 브랜드를 이야기하거나 독일 브랜드를 이야기하거나 뭐 이럴 때는 안 좋은 댓글들이 잘 없어요. 중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크 자체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아니고 유통사, 수입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다른 브랜드긴 한데 히말라얀 450, 예, 신형 히말라얀 450이랑 450MT 이거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좀 그런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희한테 질문이나 이런 댓글도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라이벌로 뭐 CRF 300이라든지 뭐 보그 300 랠리 뭐 이런 것과도 비교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히말라얀 450 빼고는 이걸 다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히말라얀 450 같은 경우는 그 모터바이크 양현영 편집장님한테 되게 많은 질문을 했고 많이 자료조사를 해봤어요. CRF는 이 전체 4개의 바이크에서 가장 끝쪽에 있는 완전한 그냥 듀얼 스포츠 바이크인 거고, 가장 가볍고 주파성이 높고 그거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조금 소홀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어드벤처 바이크에 가까운 바이크를 450M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보그 300 랠리랑 히말라얀 450이 있는 건데, 뭐 보그 300 랠리와 CRF 300L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데 보그 300 랠리가 약간 이쪽에 있는 거고, 히말라야는 이 450MT와 CRF 300L이 양쪽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 가운데에 있는 좀 그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는 더 가벼워야 되고 험로에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고 넘어뜨렸다 세울 때도 편해야 되고, 이러면은 CRF 300L이랑 보그 300 랠리 이거 두 개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리고 M3 랠리 이거 영상 보니까 보그 300 랠리가 사람들이 많이 놀라셨더라고. 거기에서 얘들이 생각보다 잘해버리니까. 요거 두 개의 어떤 한계점은 큰 차이는 없다. 그 CRF 300L과 보그 300 랠리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히말라야는 가벼우면서 여행도 하고 싶고 공도도 얘 두 개보다는 좀 더 잘 달리고 싶고 이런 느낌? 지금 해외 리뷰 보니까는 히말라얀 450이랑 그 CRF랑 비교해 놓은 거 보면 거의 히말라얀이 조금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 환경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보다 쭉 뻗은 길이 많고 걔들은 그냥 뭐 비포장도로 자체가 막 몇백 킬로 이러니까 그런 환경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어드벤처가 아니고 하드벤처 쪽에 가까운 환경이에요. 그런 특수성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오른쪽으로 450MT가 이거는 거의 그냥 어드벤처 바이크에 가까운데, 그나마 어드벤처 중에서는 가벼운 편인 거고 다루기가 쉬운 거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요거를 듀얼 스포츠 쪽에 묶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드벤처 바이크를 아니면 어드벤처를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기존에 어드벤처를 하시던 분들 중에서 뭐 중량 듀얼로 어드벤처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가벼운 여행용 바이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번 450MT랑 히말라얀 450을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표는 빨리 비교 영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 삼천포가 좀 길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 레플리카 모토캠핑 이렇게 잘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장르에 따른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 되는 건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알림 설정은 뭐 하든가 말든가. 그럼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더스틴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 행복하세요.